유전성 질환에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그 원인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성장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골육종. 이처럼 어깨, 팔꿈치, 무릎 등 긴 뼈의 말단 부위에 주로 생기고 특히 80% 이상은 무릎 주위에서 발생한다. 골육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보이는데 첫째는 뼈 암세포가 조직을 파괴해 뼈가 약해지는 골흡수성. 두 번째, 단단한 악성뼈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골형성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혼합형이다. 그렇다면 골육종, 부종 외에도 어떤 증상을 보일까? 해당 부위의 통증과 부어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긴 하겠습니다만 관절염과 달리 관절염은 걸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에서 종양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덩어리가 만져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만히 있거나 밤에 잘 때도 아프게 됩니다. 아프겠네요. 그다음에 그 해당의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도 부러지게 돼서 골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골절이. 실제로 골육종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골절된 뼈를 치료하던 중 이미 커진 종양을 발견, 수술로 힘들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골육종은 주변을 같이 오염시키며 종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특성이 있는데 때문에 과거에 해당 부위를 절단하고도 완치율이 10에서 20%일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었다. 야, 절단을 해야 되겠군요. 하지만 최근엔 뼈 이식과 인공뼈 삽입 등을 통해 해당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도 60에서 7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 문제는 증상을 방치하면 골반 등 주변 장기의 종양이 전이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여전히 치료가 어렵다. 특히 골육종이 무서운 이유는 피로 전이가 쉽게 된다는 점. 악성 종양의 가장 큰 특징은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데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을 떠돌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장기가 폐가 되겠습니다. 폐혈관 중에 직경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종양세포가 걸려서 그 후에 증식을 하고 종양세포가 커지니까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관절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면 증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방치한 작은 증상, 때론 큰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뭐 아쉽게도 답을 맞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로 네. 이렇게 싸우긴 했는데. 부끄럽네요, 정말. 그리고 그래요. 보니까 어려운 질환이고 참 네. 무서운 질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린 그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참 걱정스러운데요. 골육종? 한참 성장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통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그렇죠. 골육종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성장통은 관절이 아픈 게 아니고요. 근육이 아픕니다. 그리고 양측성으로 오고 아침에 안 아프다 그래요. 오후 늦게부터 밤 늦게까지 아프고 그다음에 밤에 자다가 아프다고 그래서 깨고 그렇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은 절대 붓지가 않습니다. 골육종은 한쪽만 옵니다. 양쪽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낮과 밤이 관계없이 아프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당 부위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붓는다, 뼈가 붓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뼈에서 종양이 자라기 시작해서 뼈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깥에서 보이는 거는 붓는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 근육을 밀기 때문에 주위에 부종도 생기고 그래서 붓는 걸로. 네. 교수님, 저기 골육종 의심이 좀 되면 병원 가서 어떤 검사를 맡아야 됩니까? 우선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런데 초기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도 잘 모르고 이건 뭐 대충 그냥 무릎을 많이 써서 그렇다 아니면 염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리치료만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한 2달 지나면은 엑스레이에 어느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치료받기도 저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옛날에 정말 힘들었죠. 예, 예. 전부 그냥 구사일생이라고 하나요? 9명은 다 죽고 1명이나 사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것도 절단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했을 때는 뭐 한 70% 정도의 그 완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완치율이 60-70%가 되는 암은 사실은 또 별로 없습니다. 조기 위암 빼놓고는. 연령은 어때요? 연령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연령은 역시 10대가 제일 많죠. 그런데 연세가 요새 생명이 늘어나면서 50대에서 60대에서 한 번 또 피크가 있습니다. 네, 그때 분들이 노인분들이 또 한 번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는 더 드물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 병인지 잘 몰라요. 고륙종이 긴 뼈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병이긴 하나 저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게 왜요? 전 긴 뼈가 없어요. 아담하군요, 다들. 네, 다 짧아요. 네. 특별히 키가 큰 사람이 더 걸린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람에서, 그러니까 개에서 큰 개가 많이 걸립니다. 개도 골육종이 있는데요. 개도 걸려요? 그래서 사람도 큰 사람이 많이 걸릴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개는 확실히 큰 개가 많이 걸립니다. 조그만 개는 안 걸립니다. 개 임상 자료만 나와 있지 사람은 아니 근데 설명이 저기 개로 해주시니까 되게 쉽게 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통증이 2주, 3주 계속되고 그게 멈추지 않으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초기에 잘 발견되지 않으니까 골 스캔이라는 걸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MRI라는 검사가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찍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병원 경영에는 좀 좋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솔직한 말씀이에요. 좀 간단한 검사라도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10대 이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예, 예. 번쯤은 좀 의심해 볼 이게 만한. 2, 3주가 간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으면 의심해야겠네요. 이유 없이 부으면. 예. 예.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자, 건강의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박찬입니다. 건강의 비법이요? 아니, 아무리 추워도 그렇죠. 아니, 보통 겨울은 3만 4원 그러는데 아우, 예. 요즘에는 뭐 30일 춥고 하루 따뜻하고 이런 식이에요. 추워요. 요즘 추워요. 춥습니다. 추울 인정합니다. 때 그래도 특별히 뭐 좀 챙기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 저만의 비법이 있죠. 예. 저는 뭐 핫팩 같은 거를 하나 정도 들고서 운동을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죠. 전체적으로 너무 추워. 겨울이 사실 건조하거든요. 네. 보통 눈인데 뭘 또 건조해요. 많이 필요해요? 건조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요? 저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미스트를 이거 가끔 이 추위에? 뿌려줘요. 이렇게. 여기서? 저도 이게 얼굴에 오는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예, 오늘 그러지 말고 자기 눈을 발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예. 겨울에 특별히 챙겨야 할 게 참 많은데 아유, 진짜로 예. 중요한 주의해야 할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 그렇습니다. 뇌졸중, 국내 뇌졸중 환자가 현재 76만 명인데 네. 이 근래에는 매년 10만 명씩 10만 발생하고 명이요? 있다는 이 걱정스러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김용만 씨 들어오고 나서 네. 뒷목이 땡길 때가 많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저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고요? 받아요. 당신 방송하는 거 보면 우국해. 그래서 꼭 청심환 하나 먹고 가는 소리야. 드시고 그럼요. 아니 꼭 이런 식으로 답답해. 띄엄띄엄 하다가 그리고 꼭 또 붙어 다니더라?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주위에 동생이 없어요.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무튼 뭐 오늘은 뇌졸중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네. 이대 목동병원 뇌졸중 센터장이신 김용재 교수님. 자, 걱정이 되면 성공입니다. 의견 박수! 안녕하세요.